이번 출장은 어디로 간다고? 서울. 근데 무슨 1박 2일로 가노? 하루면 되겠구만. 거래처가 세 군데라서 하루 만에 다 못 끝낸다. 내일 회사 안 가고 집으로 바로 퇴근할 거니까 일찍 올게.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응. 고대리. 미팅 자료 잘 챙겨오고. 그래. 알았어. 오늘도 야근이라고? 알겠어요. 일 많다고 저녁 거르지 말고. 알겠습니다. 응. 우리 딸 왔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빠는? 아빠 회사 일이 많아서 오늘도 야근이라고 하더라. 그래. 왜? 아빠한테 뭐 할 말 있나? 아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우리 딸 많이 피곤했나 보네. 부유하지는 않지만 착하고 예쁜 딸, 성실한 남편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왔어요. 더 자지? 뭐로 일어나? 밥은? 먹었다. 민주는? 자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근데 오늘 많이 피곤했는지 표정이 영 안 좋더라.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 아니다. 그럼 뭐 공부하는데 힘든 거 없나 싶어가지고. 웬일이고 평소에 애 공부하는 거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별소리를 다 한다. 더 자라. 나는 자료 찾을 거 있어가지고 마저 하고 잘게. 일이 그렇게 많나? 돈 벌기가 그래 쉬운잖아. 이번 주는 내내 야근할 것 같아. 잘해.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다정하진 않았지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남편. 술도 잘 마시지 않는 착실한 성격이었기에 잦은 야근, 출장에도 의심보다는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간호사한테 진통제 좀 더 달라고 해라. 아파서 미치겠다. 여보, 조금만 참아봐라. 진통제 맞은 지 얼마 안 된다, 여보. 남편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됐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투병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누구 폰이지? 그이 폰은 아닌데. 이게 다 이때까지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을 폈단 말이가. 한 명도 아니고 서울 출장 간 게 아니라 아주 미래를 제대로 즐기셨네.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이주희? 이 여자한테 명품 백까지? 난 그 인간 바람 폈는 줄도 모르고 병간호를 지금 정성으로 했네. 내가 인연들 절대 가만 안 둔다. 유부남이랑 놀아나니까 재밌더나. 유부남이라뇨? 저는 유부남인지 몰랐고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몰랐다고?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진짜 몰랐다고요. 이혼남이라고 했고 그리고 암으로 죽었다면서요. 그 인간 죽었어도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다.
그 사람이랑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죽은 마당에 무슨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사망한 남편의 불륜여들과 대면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직장 상사랑 바람을 필 수가 있노 당신? 죄송한데 박 부장님이랑은 끝난 사이인데요? 끝난 사이 남편 죽었다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물러날 줄 알았나?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다. 위자료요? 3년 전에 당신이 우리 사이 안다면서 그만 만나라고 문자했었잖아요. 3년 전? 그게 무슨 말이고?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참나, 연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헤어졌고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연락을 한 거죠? 엄마, 그게 내가 3년 전에 엄마 폰으로 그 여자한테 문자했다. 뭐?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고? 우연히 아빠 바람 피는 거 알게 돼서 그 여자한테 헤어지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했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노?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헤어졌다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랬다. 엄마 충격받는다고. 민지야. 아빠가 분명히 잘못했다 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까 봐. 민지야. 네, 사망한 남편이 살아생전에 바람을 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내연녀들의 태도가 뻔뻔해서 정말 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현 씨처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자 궁금합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 예, 배우자와 이제 내연녀는 공동 불법 행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이서 같이 나를 때렸다면 그 둘은 공동 불법 행위자고 저는 그 둘 중 누구에게라도 제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김정현 씨는 남편과 공동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한 자 내연녀를 상대방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할 때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경우는 지금 배우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조건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소송에서 이제 몇 가지 법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권리 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어떤 형태의 소송이건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권리의 수명, 시효가 문제됩니다. 보통 법률 상담하면 변호사들이 첫 번째로 묻는 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 넘어가야 되는 그 추가적인 두 가지 고개. 즉, 첫 번째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어야 되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개, 그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소까지는 이제 이 세 개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례에서 고아정이 시효를 문제 삼거나 또는 이주희가 박미남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화정 씨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 시효가 지났으니까 김정현 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 지금 그 시효 얘기하니까 나왔는데 그 연락이 와서 그만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연락을 김정현 씨가 한 게 아니라 딸 그러니까 박민지 양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인이었던 김정현 씨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실관계, 즉 딸이 연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김정현 씨가 안 것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다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지만 법원에서 이제 이것을 입증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소송에서는 이제 진실이 아니라 증거로서 입증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내연녀 고아정 씨 관련해서 딸 민지 양이 뭐 아빠 내가 오늘 이런 문자 보냈어. 아빠 어떻게 뭐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문자가 남아 있다거나 혹은 또 그 박미남 씨의 휴대폰에 우리 딸이 오늘 너한테 연락했다는데 뭐 상처받지 마라. 이런 따위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김정현 씨의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몰래 외도를 저질렀던 남편이 지금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럼 사망한 배우자와 내연녀들 간에 지속적인 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례는 남편의 그 세컨폰이 발견돼서 그나마 입증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부분은 유품을 정리하다 알게 되시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차 트렁크에 보관을 따로 한다거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이제 남편의 채권 채무 요즘에 부부 별산이다 보니까 뭐 빚이 얼마고 뭐 받을 돈이 얼마고 이것도 사실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제 망인의 휴대폰을 입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을 예를 들어보면 남편 직장 홈페이지에 이제 부고란이 뜨니까 내연녀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그때 알게 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유품을 정리하다가 뭐 상간녀와의 데이트 사진, 100일 기념 영상 이런 게 다 발견됐지만 그 내연녀의 인적사항 또 다들 애칭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명백하지 않아서 네. 즉 소송에서 피고로 삼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김정은 씨가 그럼 남편의 세컨폰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박미남 씨는 지금 양다리도 아니고 좀 다리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여러 다리를 걸치고 계셨거든요. 뭐 일명 오징어 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예. 지금 2명 나왔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예. 그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 그럼 4명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살아생전에 감쪽같이 속이셨는지 참 재주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궁금한 게 지금 상간녀가 4명이면 각각 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렇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 지점인데요. 그 배우자가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 상대방이 몇 명이냐, 횟수가 어떻고 얼마나 오래 부정행위를 저질렀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러 명의 상간녀에 대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이제 법원 판결로는 이 인원수에 정비례하는 액수가 딱 선고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전략상 각각의 상간녀에 대해서 또 각각의 소송으로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소제기하는 방법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비 건건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최대한 그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거지. 네, 그게 네. 바로 소송 전략입니다. 절대 다른 뜻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외도를 한 남편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뭐 깎이거나 변수가 있습니까? 그 사망 그 자체는 위자료를 깎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불법 행위자고 상간녀는 원칙적으로 남편한테 자기 책임 범위를 오버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김정현 씨와 박민지 양은 뭐 한정 승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미남 씨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럼 이 말인즉슨 이제 구상을 당하는 지위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아하. 구상을 당하는 지위도 이게 상속을 받게 되면 남편과 내연녀가 원래 위자료를 반반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별로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딱 책임 범위만 생각하면 이제 상간녀의 책임 범위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인데 네네. 보통은 이제 연대해서 전액을 받고 구상을 당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망인을 상대로 구상 소송까지는 현실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 박미남 씨가 내연녀들에게 이렇게 명품 선물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아이고야. 돈을 펑펑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주희 씨가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또 부담했다는 또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더 열받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돈들을 합산해가지고 위자료에 좀 반영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예. 그 우리 법원이 이제 판결문 등에서 판시하고 있는 위자료의 참작 사유는 둘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그리고 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변론 과정에 나타나는 재반 사항 등입니다. 이제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딱 명시적으로 참작 사유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자인 제가 느끼기로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면서도 내연녀에게 말씀하신 명품 선물, 예. 가방, 액세서리, 그다음에 뭐 동거하는 집에 그 집 얻는데 보태라고 준 돈들, 예. 뭐 차량을 선물해 줬다라든지 또 1년에 수회 밀월 여행을 가면서 그 비용을 남편이 다 댔다라든지 이런 사정들을 빠짐없이 법원에 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김정현 씨도 그렇지만 딸, 박민지 양도 아빠 불륜을 알았을 때 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맞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배우자 외에 나머지 가족들이 부정행위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 일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것을 청구하는 것에는 법리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정 자체의 파탄을 이유로 해서 자녀들이 참가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명이 소를 제기하든 또 자녀들과 함께 제기를 하든지 간에 청구권자 수에 또 좀 정비례하는 금액이 선고되는 사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박미남 씨 내연녀들도 이제 가정이 있을 텐데 내연녀들의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김정현 씨와 박민지 양은 박미남 씨의 상속인입니다. 박미남 씨가 각 내연녀들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또 그 시효가 도과하기 전이라면 내연녀들의 남편들 역시 박미남 씨에게 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박미남 씨가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 상속인인 김정현 씨와 박민지 양의 몫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 상속인들이 손해를 배상해줬다면 그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내연녀들에게 구상하실 수 있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네. 자,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배우자의 사망은 본인의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하는 문제, 그리고 망인의 경우 입증 방법의 문제와 상속인 지위와의 연관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후에 현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